집에 압도당하거나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나요? 다시 통제력을 되찾고 새롭게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비디오에서는 단 7일 만에 삶을 재설정하기 위한 유불까지 간단한 단계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정리하고 싶든, 집중력을 되찾고 싶든, 단순히 활력을 느끼고 싶든, 이 팁들은 2025년을 자신감 있게 맞이할 준비가 된 60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완벽합니다. 67세의 은퇴자 김태호 씨를 만나보세요. 그는 정체된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일하고 가족을 부양한 후 그는 어수선함, 무질서, 그리고 목적 부족으로 압도당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뒤섞여 있었고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익숙한 이야기인가요? 삶이 궤도를 벗어났다고 느껴본 적이 있다면 김태호 씨의 이야기가 와닿을 것입니다. 약간의 지도를 통해 김태호 씨는 통제력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그는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상생활을 만들고 자신의 열정과 다시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크고 불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태호 씨는 작고 관리 가능한 단계를 밟았고 일주일이 끝날 무렵 그는 더 활력 있고 정리되고 집중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태호 씨가 이 7가지 단계를 어떻게 실행했고 그것이 그의 삶을 재설정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재정 정리부터 건강 개선까지 이 실질적인 팁들은 어떤 생활 방식에도 맞도록 설계되었으며 단 7일 만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김태호 씨와 같은 이야기가 있나요? 어쩌면 당신도 삶을 재설정할 때가 되었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삶을 재설정하는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새 출발이 필요한 사람과 이 비디오를 공유하고 60세 이후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한 더 많은 팁을 얻으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삶을 재설정하는 첫 번째 단계는 공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깨끗하고 정리된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당신이 느끼는 방식과 하루가 전개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어쩌면 주방 조리대, 침대 옆 탁자 또는 거실 커피 테이블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영역을 선택하고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기쁨을 주지 않는 물건들을 치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김태호 씨는 거실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실은 오래된 잡지,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심지어 개봉되지 않은 우편물 더미까지 쌓이기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김태호 씨는 1시간을 따로 할애하고 한 번에 한 구역씩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편물을 분류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나머지는 폴더에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잡지 더미를 훑어보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은 기부했습니다. 1시간 만에 그의 거실은 훨씬 깨끗해졌고 그는 즉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짐을 덜어낸 것처럼 말이죠. 이 정리는 단지 그의 물리적인 공간을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정리했습니다. 주변의 어수선함을 제거하면 집중하기 더 쉽고 더 잘 통제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정리하는 것은 또한 성취감을 만들어내고 계속 나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삶을 재설정하고 싶다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차분하고 정리된 공간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한 걸음씩 나아가면 당신이 느끼는 방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집에서 어떤 영역을 먼저 정리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무엇을 먼저 처리할 계획인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음 팁은 당신의 시간을 되찾고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단한 일상생활은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고 더 잘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놀라운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몇 가지 기본적인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은 구조를 가져오고,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것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태호 씨는 정리 후 긍정적인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일상생활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침 일상생활부터 작게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일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단 10분만 자신을 위해 따로 할애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시작하여 창밖을 내다보며 차 한 잔을 마시며 잠시 반성하고 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더 많을 때는 동네 주변을 짧게 산책하곤 했습니다. 이 간단한 일상생활은 그를 더 중심 잡고 그날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더 준비된 느낌을 갖게 해줬습니다.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아침에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요구사항에 뛰어들기 전에 조용하고 평화로운 순간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일상생활은 김태호 씨의 삶의 그라운딩 파트가 되어 하루의 분주함 전에 평온함을 주었습니다. 스트레칭, 일기 쓰기, 독서, 심지어 조용히 커피를 즐기는 것까지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찾고 그것을 꾸준히 하세요. 하루를 일상생활로 시작하는 것은 당신의 집중력과 기분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하루의 나머지 부분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어줍니다. 오래 걸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단 몇 분만이라도 중심 잡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 일상생활이 있나요? 어떤 모습인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으로 당신의 건강을 증진하고 즉시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삶을 재설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급격한 변화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작고 관리 가능한 행동들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움직이든, 더 잘 먹든, 또는 정신적인 웰빙에 집중하든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신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주고 기분을 개선하며 더 명확하고 집중된 느낌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태호 씨에게 핵심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산책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자주 밖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항상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매일 15분씩 걷기. 변명은 없습니다. 단 며칠 만에 그는 큰 차이를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에너지 수준이 증가했고 기분이 좋아졌으며 정신적으로 더 날카로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걷기는 그의 육체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성하고 신선한 공기를 즐길 시간을 주어 하루를 시작하는데 평온함을 만들었습니다. 걷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취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작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짧은 요가 세션, 스트레칭, 또는 심지어 몇 가지 심호흡 운동도 당신의 몸과 마음에 놀라운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쉬운 단계입니다. 당신의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매일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 더 많은 과일, 채소, 그리고 통곡물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세요.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이 하룻밤 사이에 급격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기본에 집중하고 천천히 발전시켜 나가세요. 약간의 운동, 더 나은 음식 선택, 그리고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은 당신이 더 활력 있고 어떤 일이든 해낼 준비가 되었다는 느낌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건강을 위해 한 가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우리와 공유해 주세요. 다음으로 단 일주일 만에 재정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정을 관리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재설정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명확한 재정 계획은 마음의 평화를 제공하고 미래를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작하기 위해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김태호 씨는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통제하기 위해 재정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년 동안 청구서가 쌓여 있었고 그는 지출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태호 씨는 심호흡을 하고 뛰어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월별 지출을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은행 명세서를 살펴보고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추적했습니다. 외식을 줄이거나 사용하지 않는 구독을 취소하는 등 줄일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임으로써 김태호 씨는 즉시 저축하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 김태호 씨는 간단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소득을 식료품 및 공과금과 같은 필수 항목, 취미와 같은 임의 지출, 그리고 저축으로 나누었습니다. 각 범주에 대한 현실적인 한도를 설정하고 필요를 먼저 우선시했습니다. 이 활동의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그가 더 잘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재정을 정리함으로써 그는 단순히 청구서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청구서 자동 이체를 설정하여 매달 생각할 필요 없이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은 그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고 연체료 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주었습니다. 김태호 씨는 또한 장기 저축 및 은퇴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그는 재무 상담사에게 연락하여 목표를 향해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재무 상담사가 없더라도 저축 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유사한 단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재정을 정리하는 것을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작은 변화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산을 설정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저축을 검토함으로써 재정적인 미래에 대해 더 안전하고 덜 스트레스 받을 것입니다. 예산을 지키나요? 아래 댓글로 재정을 관리하는 당신의 팁을 알려주세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에 당신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는 데 필요한 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삶을 재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특히 나이가 들면서 기쁨, 편안함, 그리고 지지를 가져옵니다. 삶의 분주함에 빠지기 쉽지만 이러한 관계를 가꾸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당신이 매일 느끼는 방식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김태호 씨에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연결하는 것은 판도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가족과 가깝게 지냈지만 원하는 만큼 자주 연락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 몇 분이라도 딸에게 매일 전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큰 시간 투자 없이도 그 매일의 대화는 그를 더 연결되고 지지받는다고 느끼게 해줬습니다. 딸의 하루에 대해 듣고 함께 웃는 것은 김태호 씨의 마음을 가볍게 했고 덜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해줬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연락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서적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든 메시지든 심지어 화상 채팅이든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상호작용 순간들은 당신을 중심 잡고 당신을 아끼는 지지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김태호 씨는 또한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연락했고
그들의 유대감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기쁘게 발견했습니다. 수년 동안 당신의 삶의 일부였던 사람들과 다시 연결하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을 다시 지피고 소속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육성하는 것은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웰빙에 필수적인 목적의식과 정서적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구에게 연락하시겠습니까? 어쩌면 가족 구성원이나 오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이 연결하도록 서로에게 영감을 줍시다. 삶을 더욱 정리할 준비가 되었나요? 개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삶의 집중력과 방향성을 가져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크든 작든 목표는 당신에게 노력할 무언가를 제공하고 계속 나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긴 해야 할 일 목록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흥분시키는 의미 있는 목표를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김태호 씨는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보람 있는 일 중 하나는 간단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025년에 진정으로 달성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한 후 기쁨과 성취감을 가져다 줄 목표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달에 한 권씩 책 읽기. 김태호 씨에게 이 목표는 속도나 양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배우고 좋은 이야기를 즐기는 경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일상생활에 쉽게 통합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가 마친 각 책은 그에게 자부심을 남겼습니다. 책 읽기를 목표로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작은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단순히 매일 특정 수의 걸음을 걷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당신의 목표가 현실적이고 당신에게 의미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개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기대할 무언가를 제공하고 목적의식을 제공하며 더 큰 그림에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김태호 씨의 한 달에 한 권씩 책 읽기 목표는 평소의 일상에서 벗어나고 정신을 확장하면서 긴장을 푸는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간단하지만 만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시간을 더 잘 통제하고 도전을 해결할 준비가 더 잘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2025년에 달성하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아래에 적고 우리와 공유해 주세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성취감을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재설정을 진정으로 완성할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알아봅시다.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재설정하는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감사하는 것에 대해 반성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가짐을 바꾸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크든 작든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돕고 당신의 삶에 평화와 기쁨을 가져옵니다. 김태호 씨에게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코너스톤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몇 분 전에 감사하는 3가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어떤 날은 맛있는 차 한 잔에 단순한 즐거움이었고 다른 때는 친구와의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또 다른 때는 가족의 지지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더 큰 것들이었습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이러한 감사의 순간들을 인정하는 것은 그에게 행복감과 만족감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이 작은 실천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전이 생길 때에도 좋은 것에 집중하도록 뇌를 훈련시킵니다. 감사는 부정적인 생각을 상쇄하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아침 식사 중 또는 심지어 하루 중 조용한 순간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감사를 더 많이 실천할수록 삶의 축복에 더 많이 감사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감사는 또한 정서적 웰빙을 촉진합니다. 감사하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정서적 회복력을 강화하고
더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삶의 기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무엇에 감사하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하루에 단 몇 분 만에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간단한 습관입니다. 자, 이제 그것을 얻었습니다. 김태호 씨가 단 7일 만에 삶을 재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 6일까지 간단한 단계입니다. 공간 정리부터 감사 실천까지 이러한 작지만 강력한 변화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관리 가능한 행동들을 한 번에 한 단계씩 밟는 것에 관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어느새 2025년을 자신감 있게 맞이할 준비가 된 더 정리되고 집중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그것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025년을 당신의 최고의 해로 만듭시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새 출발이 필요한 친구와 이것을 공유하세요. 그리고 이와 같은 더 많은 팁을 얻으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